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탭스는 비법이다. 탭스 고득점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스 이렇게 출제된다. 탭스는 진화한다. 디지몬도 아니고 진화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스는 진화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탭스는 1단계에서 출제할 수도 있는데 다시 2단계의 출제로 넘어오고 다시 3단계로 출제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똑같아 보이는 거거든요. A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게 1단계로 풀어야 될지 2단계로 풀어야 될지 3단계로 풀어야 될지가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 건 이거 30분이 A거든요. 그럼 30분을 가지고 단수로 볼 거냐 복수로 볼 거냐의 포인트가 일단 출제된 겁니다. 시제 문제는 맞추기 쉬워요. 우리는 기다렸다 글을 충분히 오래 물론이지 30분은 이게 바로 이제 훨씬이라는 부사로 쓰인 거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강조하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내심을 넘었다. 그래서 way를 쓰기도 합니다. way나 way를 써가지고 훨씬 넘어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의 인내심을 훨씬 넘어섰다는 거죠. 30분은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보면 30분이 복수예요. 형태상으로는. 복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시간이나 거리나 가격이나 무게를 나타내는 표현은 복수인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단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것이니까 is냐 was냐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글을 충분히 오래 기다려서 물론 이 30분은 나의 인내성을 넘어서 훨씬 넘어선다. 넘어선다. 현재 완료거든요. 지금 시제가. 그리고 말하는 대화는 지금 현재에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인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제니퍼가 여행하나요? 많이 일을 위해서 이런 얘기죠. 물론이지. 자, 5보고 자, 요게 나왔습니다. 그의 일 시간이 나왔고요. 그의 일 시간의 3분의 1은 이런 얘기죠. 자, 그럼 3분의 1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사라고 그러죠.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오게 되면 뒤에 있는 게 주어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주어인데 그의 일 시간은 그랬는데 아까 30분은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단수 취급했어요. 30분은 단수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의 일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이건 단수 취급을 해야 될까? 복수 취급을 해야 될까의 문제가 남죠. 그러면 길에서 보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는 사실은 하나의 단위가 아니고 그의 일하는 시간이라는 일반적 표현이에요. 2시간, 3시간 이런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들어간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시간이 들어간 일반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hours를 복수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나 have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쓰여진다죠. 보내진다죠.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를 골라주면 되니까 얘를 복수로 받고 수동태니까 a가 답이 되겠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이런 시간, 거리, 가격, 무게 이런 것들은 단일 개념으로 단수 취급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 개념 같지만 잘 따져보면 시간이 들어간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이때는 복수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헷갈리죠. 충분히 헷갈릴만 하죠. 그러니까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자, 단지 잊어라 그에 대해서 그를 기다리지 마라 더 이상 5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5년은 뭐예요? 시간적 개념이죠. 시간 개념. 그럼 아까 시간적 개념은 단수 취급한다고 그랬거든요. 단수 취급. 이게 일반적 원리예요. 일반적 원리. 그런데 5년이 지났다. 그가 떠난 이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5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죠. 그가 떠난 이후로 이렇게 되니까 5년이 지난 거니까 레프트가 패스죠.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5년이 지났다. 자동사니까 수동으로 가는 거 말이 안 되니까 지웠습니다. 그러면 단수 복수냐에 판단하는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두 고개를 넘어야 돼. 이렇게 능동수동에서 두 개의 포인트가 죽고 그러면 이제 완료가 나왔는데 완료에서 단수냐 복수냐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를 넘으면 두 개가 죽고
또 하나의 포인트를 넘으면 그 중에 하나가 죽고 그래서 정답이 나오죠. 탭스는 더블 포인트로 많이 출제되고 트리플 포인트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리플 포인트. 그러면 세 고개를 넘어가야 돼. 세 고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트리플 포인트는 뭐 두세 개밖에 출제가 안 돼. 매 회차에. 더블 포인트는 굉장히 15개에서 10개 정도가 출제되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탭스의 핵심 출제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만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복합형으로 여러 가지의 포인트를 융합형으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탭스는 점수가 순식간에 오르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 더블 포인트로 출제하더라도 이 포인트를 내가 다 알아. 계속 더블로 내는데 두 개를 다 알아. 두 개 다 해결해. 그럼 점수가 의외로 빨리빨리 점수가 상승하는 그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탭스는 계단식으로 점수가 상승한다 이렇게 말하죠. 서서히 상승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 확 뛰고 또 어떤 순간에 확 뛰고 이렇게 뛰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통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뛰어야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점수에 뛰는 폭이 보통 잘 가도 3개월에 한 번씩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두 달 만에 한 포인트씩 50점씩 상승하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만들어서 뛰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두 달 만에.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끝내야 돼요. 더 이제 집약시키면 두세 달 만에도 끝낼 수가 있겠죠. 그런 목표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한번 볼게요. 그래서 5년이 지났다일 때는 단수로 풀어야 되는 게 일반적 원리였어요. 아까 첫 번째 배웠던.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의 개념은 1년, 2년, 3년, 4년, 5년 5개가 지난 거예요. 5개가. 5개가 지난 거죠.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뭐 5년은 길다 짧다일 때는 하나의 개념이니까 단수로 써야 되는데 5개의 개념이니까 복수로 당연히 받아야 돼요. 5개니까. 그래서 답은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랬더니 이러고 왜 이랬더니 이러는 건데 다 그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기준점.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판단에 따라서 모법적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8번. 더 젊은 사람들은 보통 뭐뭐 없이 지낸다. 감사의 메모를 메일을 보내는 거 없이 지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쓰는 것이 오형식이죠. 동사 목적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럼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not to mention이라는 수고입니다. not to mention.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이라는 수고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알아서는 안 풀려요. 풀리네요. 여기서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거예요. much 여기서는 지금 이제 출제만 된 거고 답은 아니었거든요. much more. 근데 요게 출제되고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much more나 much less도 not to mention하고 똑같습니다.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또 let alone도 있죠.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동의어 표현인데요. 앞문장이 긍정문일 때는 much more를 써주고요. 앞문장이 부정문일 때는 much less를 써줘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 포인트가 높은 포인트고 나오는데 이 표현이 뭔지 몰라. 그래서 무조건 틀려요. 사실은 학생들은. 여기서는 그래서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인데 병렬 관계거든요. 이 목적 보호죠. 목적 보호. 목적 보호를 병렬 관계로 쓴 거예요. 그것들을 쓰는 것을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outdated,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much less가 나왔는데 이게 much less가 아니고 much more였다. 그리고 outdated까지만 나왔다. 그러면 얘도 답이 되는 겁니다. much more outdated. 구식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간 낭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탭스는 진화한다가 뭐냐면 이번에는 이게 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not outdated to mention 이렇게 바꿔서 오답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여기를 much more outdated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번에 진화는 이런 패턴으로 해서 얘가 D가 답이 되는 패턴으로 진화를 한 거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consider 안 쓰고 regard를 썼다고 봅시다. 그러면 regard A 여기도 as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 여기 D에도 as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s 병렬 관계가 되겠죠. as 병렬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as가 있는 표현이 답이 돼서 다시 C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포인트를 끌고 가냐에 따라서 답은 역학적으로 인터액션, 상호작용적으로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 이것이 탭스는 진화하는데 핵심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오답, 그 정답 마찬가지예요. 독해 청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독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문 구성이 있는데 지문 구성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선지에서 정답이 바뀌어요. 또 반대로 선지에서도 단어를 어떻게 조합하고 글의 논지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답이 A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해요. 절대적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역학관계에 의해서 A, B, C, D의 역학관계, 지문과 선택지의 역학관계에서 답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탭스의 출제 원리고 이게 탭스의 진화에 관한 출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다양한 출제 방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양한 출제 방법을 정확하게 매칭하면서 정답과 오답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이 문제는요, 학생들 해석을 시켜보면요, 투어 유럽, 나와 함께, 줄라이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이 동사예요. 타동사고요. 유럽을 투어해라, 나와 함께, 줄라이에, 이런 얘기입니다. 7월에, 이렇게 되죠. 배얼리, 나는 가까스로, 이제 배얼리는 뜻이 두 가지예요. 거의 뭐뭐 할 수 없다고, 가까스로 뭐뭐 하다고. 나는 가까스로 짧은 여행을 국내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가까스로 할 수 없었다가 아니고 가까스로 할 수 있었다는 긍정의 표현이에요. 배얼리는 뜻이 이렇게 두 가지의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그렇죠? 배얼리는 보통 우리가 리들리라든지 하들리라든지 셀덤, 스케어슬리하고 동의어로 보잖아요. 근데 동의어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짧은 휴가를 나는 거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까스로 국내에서. 이번 여름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얘기인데 머치 모, 머치 레스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틀린 거고 순위 완전히 요것도 순위 틀린 거고요. 그럼 트립이 와야 되냐? 오브 트립이 와야 되냐는 것은 이제 병렬 관계로 지금 출제한 거죠. 지금 오브 트립이 병렬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패턴은 앞에 없어요. 지금은 얘하고 병렬 관계가 돼야 돼요. 국내에서의 짧은 휴가를 가까스로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유럽을 가자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유럽을 여행 가자 그러니까 나는 거의 짧은 여행을 감당할 수도 없어. 이거 하들리로 쓰인 거예요. 거의 갈 수도 없어. 국내에서 짧은 여행도 난 갈 수가 없는데 문맥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번 여름에 뭐는 말할 것도 없이 여행, 이거 짧은 여행이죠. 짧은 여행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나요? 휴가도 없다라는 거야. 여행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이 부정문이니까 머치 레스를 써야 돼요. 앞문장이 긍정문이었다면 머치 모를 써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18번 문제하고 앞쪽에 나와 있는 문제는 진화된다라는 패턴 이해가시죠. 나투 멘션을 갖고 출제했고 여기에는 다시 머치 모나 머치 레스 패턴을 가지고 출제한 거고 앞에 문제하고 같은 부분은 뭐죠? 병렬 관계를 똑같이 출제했죠.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가 기본적으로 병렬 관계를 출제하는 거잖아요.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그건 A 한다, B는 말할 것도 없이 A와 B는 병렬 관계거든요. 기본적으로 병렬 관계 깔고 간 거야. 여기에다가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라는 수고 나투 멘션이나 머치 모, 머치 레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더블 포인트잖아요. 1 포인트, 2 포인트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의 포인트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리고 배얼리도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 정확히 맞춰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갔고요. 얘는 볼게요. 그는 생각을 여기가 나온 건데요. 병렬 관계죠. 답은 이거입니다. 그는 도입했다. 필터, 걸러진 커피라는 아이디어, 걸러진 커피의 아이디어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as 뭐뭐뿐만이 아니라 설탕과 우유를 가지고 그 음료는 그러니까 커피죠. 커피를 부드럽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as well as는 병렬 관계인 거 알잖아요. B as well as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을 겁니다. 그럼 지금 병렬 관계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병렬 관계예요. 주어가 나오고 그는 도입했다. 필터드 된 커피의 아이디어를. 그는 슈거와 설탕을 가지고 그 음료를 부드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to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he softened에서 he 병렬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introduce하고 그가 부드럽게 했다. 이걸 as well as로 연결한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동사, 본동사 병렬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 관계 중심으로 좀 문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랭귀지 이모션 클래스는 다문화적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주장한다. 이것도 주장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너무나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인시스트는 이렇게 사실성을 주장하는 거하고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로 나눠집니다. 당위성은 insist that 주어 should 원형을 써야 돼요. should 빠지고 원형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주장할 때는 그 사실에 해당하는 시제 일치를 해주면 돼요. 현재면 현재 쓰고 과거면 과거 쓰고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 써줘서 시제 일치, 일반적인 시제 일치 따라주시면 돼요. 그럼 정리할게요. 랭귀지 이모션 클래스는 다문화적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각각의 학생은 그나 그녀의 수업을 그 클래스메이트죠. 반 친구죠. 그나 그녀의 반 친구들을 사실성일까요? 존중한다고 주장해요.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이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위성이죠. 그러니까 에브리와 이치는 단수명사 쓰고 단수동사 써야 된다 해서 이렇게 단수동사로 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로 봐가지고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풀어도 틀리는 것이고 should respect가 맞고 should가 빠지고 동사 원형이 원 A가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이 그냥 풀게 되면 어떻게 풀게 되죠? every 단수명사인데 동사 원형이 왔네. 단수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지우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틀리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의 엄마는 어드마니시. 아까 어드마니션이라는 명사를 봤습니다. 훈계하다, 충고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델리의 엄마는 충고했습니다. 그에게 작가가 그가 항상 글 쓰는 것을 즐겨왔기 때문에 충고했습니다. 훈계했습니다. 뭐 하라고. 그가 되라고. 작가가 되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드마닛이 대절, 주어, 슈드 원형. 슈드 생략되고 원형만 표현되는 거. 이 표현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탭스는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출제 포인트가 1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고 2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고 3단계로 머무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단계의 원리와 2단계와 3단계의 원리는 각각 다를 수 있고 컨퓨징,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화 단계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건을 판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